MC 자리에 제가 처음으로 앉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 정말 어렵게 두 분 앉으셨네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MC 아니 자리에. 일단 우리 MC 말하기 전에 매니저 왔으니 매니저 좀 인사도 좀 하고 그러세요 MC. 아, 제가 진짜- MC는 처음이라. 진짜 아니 우리 쌤 몸이 더 좋아졌어요. 요즘 이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이런 놈이 있어요. 아,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안물, 안궁. 저처럼 이렇게 수다 꼴찌, 그다음에 중간 수다 왕 이렇게 거의 초고속 수직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례가 혹시 대한민국 방송사상 있었나요?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데뷔하자마자 네. 바로 떠가지고 바로 사장되는. 미웅 쌤이 네. 똑같은 의상을 지금 입고 오셨어요. 그럼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옷을 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야 될 시청자분들 것 위해서. 같아요. 왜냐하면 데칼코마니 같고 두 분이 연배도 좀 네. 비슷하시고 그 말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약간- 연배는 제가 여러 세아 씨하고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를 해서든지 MC가 처음 MC 자리에 앉자마자 옷을 벗고 이런 건 문제가 있죠. 제가 아무래도 뭐 이 KBS의 안방마님의 또 입장에서 손님 안방마님은 대접 여자한테 차원에서. 어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몸이 안 좋죠. 여보세요. 주먹 자국이 진행하려고 그래요,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처음 MC가 된 네. 오늘부터 우리 약간 진행 형식에 변화가 좀 있어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벌써부터 좋아요. 수다 왕에 대한 특전 혹은 특권 선물이 뭐죠? 쌤 뭐예요? What is that? 장소에서 명품 한우. 장소? 특별 공소한 명품 중의 명품. 이 머그린 보이시죠? 아니요 직접 맛있겠죠? 직접 봐봐. 원산지도 잘 보시고 세상에. 오세요. 되게 비싼 거죠. 아직은 만지면 안 되고 수도왕으로 뽑으면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진짜요? 아이, 대박이야. 오늘 그 선택은 쌤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전과 같이. 오케이 쌤. 네, I love you. 네. 그리고 이제 수다 꼴찌의 벌칙도 대폭 네, 강화가 어떤 거예요? 됐죠. 일단 수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이나 뉴스들을 제가 준비한 소식은 대학 등록금 문제인데요. 네.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대학생이 한 6만 몇천 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학이 현재까지는 어쨌든 강의실 문을 열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심지어 신입생들은 학교에 와보지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 해본 상태로 지난 2월 달에 등록금을 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제 거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대에서 이미 시작해서 총장을 학생회장이 지금 찾아간 모습이 예.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보도가 예, 저도 됐습니다. 총장님은 사과하라! 반환하라! 등록금을 반환하라! 빨리 답변하세요, 총장님. 예, 정부 당국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지 말고 지금 내놔라! 지금 내놔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선생님과의 면대면 강의를 듣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등록금의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고 요즘 있으니까요. 지역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죠. 최근 근 10년 새 대부분의 동결을 지금 등록금 동결을 유지해오는 입장 속에서 등록금마저 또 반환을 그렇죠. 하게 되면 예. 학교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제반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는 여전히 학생들이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각종 연구실이나 이런 데는 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뭐 장비며 뭐 이런 또 그렇죠. 준비할 네. 어떤 그 투자금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또 뭐 그렇죠. 이런 것까지 또 고려를 하면 또 쉽지 않은 문제다. 또 이런 어느 일방의 요구만 옳은 것도 아니고 둘 양쪽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토론해보고 또 정책 당국, 정부 당국에서 어떤 결단도 필요하고 정덕대학교 김동원 총장 같은 경우는 정부 교육부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네. 예, 그런 거시적인 목소리를 좀 내고 계시는 저도 거죠. 뭐 비슷한 그런 생각이고 우리 세아 씨 어떤 소식에 좀 주목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제 이 사건 때문에 한 주 동안 너무 우울했고 강북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입주민 갑질 사건에 의한 우리 경비원 극단적인 선택. 경비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넌 내 멋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그러게요. 수가 있을까?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멀리서 입주민이 다가오더니 경비원을 밀치고 삿대질합니다.
며칠 뒤에는 이 입주민이 경비원의 옷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내가 너 월급 주는데 무슨 주제에 왜 내 말은 안 듣느냐. 지난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경비원 최모 씨는 어제 새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선택을 하시면서 유서를 남기셨잖아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두 딸을 위해서 견뎌내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오셨는데 네. 그 막내딸, 사랑하는 막내딸에게 용돈 30만 원을 네.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거, 이런 갑질이라는 게 매우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높은 권력이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만 자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네. 갑질이 굉장히 평범하게 우리 일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갑질 말씀하십니까? 오늘 MC로서 약간 좀 지나친 그런 그러니까요, 지금. 갑의 그런 갑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갑질, 그 갑질은 또 다른 갑질입니까? 네, 발언하지 마세요. 이런 권한을 저도 준 거예요, 너무 제작진이 부당한데요? 오늘.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소식은 우리 지역만큼은 작년 2월인데요. 네. 이 경비 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경비 노동자 분들을 위한 휴게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더 나은 좀 처우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조금은 희망적인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슈이스터 제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주 시민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천변으로 산책을 갔다가 좀 특이한 동물을 봤어요.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TV에서 보던 수달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수달이 멸종위기에 처해한 동물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걸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뭐 보호해야 될 필요는 없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제보 드렸어요. 여기도 없고 이 나무 밑에서 살았고 저 위에 이렇게 돌다리 그 밑에서도 첨벙첨벙하고 두 마리인 것 같아요. 두 마리. 두 마리. 이 밑에에 3마리 정도가 애미 2마리하고 새끼 1마리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몇 번 제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되고 한 달은 전복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왜 이럴까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 가로등 있는 데가 보였었거든. 어디서 오셨어요? 밑에 물리는데요. 그쪽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물리잖아요. 예. 밑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여기 겁나요. 저녁에 한 10시, 11시쯤 되면 얘네들이 고기를 잡더라고요. 여기 고기 여기서 많이 잡아서 일로 가거든요.
아니 보야 사이에. 그 위로 이렇게 올라. 여기 살짝 올라왔어요. 금밤의 그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금밤의 그밤 지난 추억의 따스함 위로 금밤의 그밤 어머니의 주름들 사이로 금밤의 그밤의 그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자, 이렇게 우리 아중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우리 제작진이 밤새 고생을 해서 야, 일단 박수 한번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밤을 새워서. 우리 세아 씨는 수달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수달을 개인적으로 아쿠아리움에 촬영을 갔을 때 수달 밥 주기를 하기로 해가지고 양동이를 들고 제가 생선을 들고 직접 밥을 준 적이 있습니다. 성대모사 모창의 달인인데 혹시 동물 평소에는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하고 조개 같은 거 이렇게 떼먹고 이런데 잘한다, 진짜 잘한다. 생선을 들고 가서 생선을 바로 안 주잖아요. 네. 그럼 애들이 와서 금방 무서웠어요. 아니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저요? 결혼. 그리고 쌤 영국에도 이런 하천에 수달이랑 사는 거 본 적 있어요? 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데에서만 많이 봤어요. 직접 본 일은 없고요. 네, 없어요. 한국에서 전주에서 수달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니야, 그 천변에 산책을 많이 가지만 예.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다른 동물이 많은데 고라니? 고라니. 그 그렇게 생긴 사슴? 네, 그걸 많이 봤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도 사실 애기 때 수달 닮았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이제 수달 봤냐고 왜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아니, 하셨잖아요. MC에 혹시 수달 보셨어요? 예. 네, 시사의 전주의 달인이시니까.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바뀌면서 음. 그 수달을 마스코트로 정했어요. 수수와 달달이에요, 이름이. 아. 이거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자란 곳이 삼천의 가장 큰 상류. 거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수달과 함께.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근데 예. 진짜 약간 수달 닮으시긴 했어요. 수달 친환자이신 분으로. 자, 일단 우리끼리 옥신각신 할 일이 아니고요. 네. 오늘 이 수달 이야기 그리고 전주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키맨을 모셨어요. 궁금합니다. 예. 자, 우리 키맨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저? 자, 키맨 모셔보도록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수수다 참여한 횟수로 보면 가장 많은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다 출연 최다 키맨. 출연? 한 4번 정도. 네 번. 그럼 거의 뭐 저희랑 같네요. MC 저기 자, 우리 키맨 그래서 키맨이 준비하신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전주천을 보면 굉장히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예, 명품 방송 소품을 준비를 해왔는데 오. 수사 매니저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뭘까요? 경륜 있는 키맨이라 대신 뭐예요? 준비해왔습니다. 여기는 시청각 교재. 뭔가요? 냄새 난다. 정답! 혹시 수달의 배설물입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똥이라고 해도 되는데. 주로 수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건 발자국과 똥을 통해서 여기에 수달이 살고 있구나. 물론 수달과 눈을 맞추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만 네. 보통의 경우는 이 배설물을 통해서 수달이 살고 있구나 알고 있는데 수달이 똥을 많이 아껴요. 그래서 이 똥을 누는 장소가 대부분 다리 밑에 그리고 이게 돌 위에 이게 보통 저희는 똥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똥돌 위에다가 똥을 넣는데 이게 아주 명품 똥입니다. 아중천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전주천 저희가 이제 이 동네 사람들 쌍다리라고 하는 곳 네. 그쪽에 저희가 이제 카메라도 좀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이쪽에 수달들이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돌을 몇 개 깔아놨어요. 그래서 좀 깔아놓으면 이 똥을 싸면 가져다가 좀 한번 장사라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예. 다른 지역에서 이천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멸종 위기 1급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수달은 하천 생태계 그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보통 최하 800g에서 1kg 넘게 하루에 먹어야 돼요. 포식량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천에 물고기들이 많아야 되고요. 물고기가 많으려면 돌이라든지 이런 데 붙여 있는 수소곤충들, 부착조리들도 많아야 됩니다. 수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수달이 이렇게 수량도 헤엄치잖아요. 풍부해야 되고. 네. 그래서 하천 생태계가 정말 건강하게 복원이 된 하천에서만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촬영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기다렸잖아요. 네. 보려고 하면 잘 못 보는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3년 전에 전 구간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3마리씩 한 일가 엄마와 많지는 새끼 않네요. 보통 그다음에 이제 수컷 하나는 독립생활을 하거든요. 전주천에 한 2그룹, 그다음에 삼천에 한 그룹에서 한 9마리 정도 추정을 했는데요. 실제 아까 아중천에도 한 2년 전에는 1마리 정도가 보인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 3마리로 늘어난 거 보면 가족을 이룬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단교 예. 위쪽에서도 좀 자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삼천에서 로드킬, 그러니까 자동차에 치여서 네. 사고를 당해서 언더패스가 죽은 수달이 있잖아요. 예, 벌써 한 2마리 정도 되니까요. 아이고. 실제 전주 권역에서는 10마리 이상의 수달이 상시적으로 그렇게 서식을 하고 추정되고 있다. 있군요. 이렇게 10마리 이상으로. 10마리가 됐다는 건 앞으로 더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주 천과 삼천의 생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잇감이 풍부하니까 아무래도 살기는 저 시골에 그 전원 생활 즐기듯이 한적한 곳에 살면 좋은데 먹잇감은 오히려 도시 구간에 일정 부분 영양분도 많고 하니까 풍부하니까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하천 폭이라든지 이런 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게 되는 거여서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이틀 걸러 한 번씩 지정된 장소에서 출연을 해서 시민들과 눈까지 맞추는, 그래서 저희가 일명 수달 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부르면 정말 달려올 것 같은 그런 수달들의 모습들을 귀엽겠네요. 전주천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을 거고요. Hello, good morning, how you do? What makes your rising sun so new? I could use a fresh beginning too. All of my regrets are nothing new. So this is a way that I say I need you. 작년에 뉴스 하면서 이정현 처장님 그 로드킬 당한 수달 들고 있었던 장면이 예. 나갔습니다. 예. 지금 언더패스 구간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네. 삼천은 그 소위 하상도로라고 하는데요. 그 물가 옆으로 맞아요. 빠르게 다리 아래쪽을 통과해서 하는 그 이 언더패스가 있는데 한 2km 구간의 언더패스가 한 4개 정도가 있고요. 보통 언더패스라고 하면 한 개 차로, 한 개 방향으로 차로로 해서 다리만 넘는 방식인데 여기는 양방향으로 해서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빗물이 들어오는 관을 타고 수달이 호기심이 많거든요. 나갔다가 이 언더패스로 들어갔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량 사고로. 4마리는 다 큰 수달, 수컷 수달이었습니다. 다 번식을 했거나 번식기에 접어든 수달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언더패스 도로. 우리 수달 보호를 위해서는 좀 그 도로 문제도 좀 정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사실은 없애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네. 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시내 구간 50km잖아요. 그래서 50쇼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여기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구간은 뭐 수달쇼 이렇게 해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구간은 속도를 한 40km 정도로 좀 낮춰달라. 속도를 낮추면 수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더패스 도로로 넘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많이 찾아서 그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망이라든지 이걸 쳤는데 네. 여전히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좀 막아서 수달이 언더패스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In this town I used to listen
마을 말고도 이 전주천 일대에 예. 그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사례가 또 있나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겨울에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주천에서 살기 발견이 됐고 원앙을 제가 한벽당 아래에서 원앙. 원앙 쌍을 봤고요. 원앙은 엊그제도 롯데백화점 아래 부근에서도 발견을 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전주천 전 구간에서 원앙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늦반딧불이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광복절날 볼 수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기 시작할 때부터 한 달 반 동안 한 수백여 마리의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게 삼천 그럼 다슬기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는 흰목 물개들.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그 지점에는 현재 맹꽁이가 좀 살고 있어가지고요. 맹꽁이도요? 멸종위기종 맹꽁이가 살고 있어서 그 지역 과거 거기에다 근데 쓰레기를 묻어놨던 그렇죠. 거죠. 네. 그 쓰레기를 다 파내고요. 거기를 맹꽁이도 살 수 있고 뭐 수달이라든지 다른 하천 주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공원 만들고 있고요. 사실 전주천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70년대까지는 맑았어요. 그래서 전주천 상류 아까 말씀하신 한옥마을 인근 한병로 인근 여기서 아버지랑 고깃병으로 송사료도 잡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닌 그 무렵에만 해도 물색이 검고 탁하고 오랫동안 그런 상태였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수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는 뭐 대부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하천의 자정 기능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물에 거품띠가 떠오르고 악취가 나고 맞아요. 이런 거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징검다리도 그때는 있긴 했습니다. 거기 잘못 뛰어가지고 빠지면 얼른 들어가서 씻고 와야지. 피부병 아니면 걸리는 피부병 거군요. 걸린다. 예, 그럴 정도의 물이었는데 95년에 김익수 전 전북대 교수님 세계적인 어류학자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딴 물고기 종이 2종이나 있는 분인데 저희가 김익수 교수님하고 전주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물고기가 한 3종류, 붕어라든지 아래쪽에는 잉어, 그래서 좀 수질이 낮은 등급의 그렇죠. 사는 예, 오염된 곳에 사는 물고기밖에 못 찾았는데요. 그렇게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전주천 자연 하천 조성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죠.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제 그때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그때는 물은 좀 찰랑찰랑 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리배도 좀 띄우고 물놀이를 좀 해야 이게 좀 강 같은 맛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계획들을 처음에 가져봤는데 그게 아니다. 강은 여울과 소가 반복되면서 구불구불 흘러가는 게 강의 모습이고 여울이라고 하면 좀 좁아져서 물이 빨리 흘러게 내리면서 이렇게 그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고요. 소라는 것은 살짝 꺾이면서 깊어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물이 가뭄이 돼서 물이 마르면 물고기들이 피난해서 딱 숨어 있다가 또 비가 오고 물이 차면은 나가는 그런 여울과 소가 반복되면서 구불구불 흘러가는 이 하천의 선형을 만들어주면 하천은 저절로 물기를 잡습니다. 그런 가장 하천 복원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지금은 전주천 전 구간은 불과 3종에 불과했던 물고기가 현재는 30여 종으로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빗소리에 잠에서 깨 더 깊이 잠든 널 바라볼 때 내가 느낀 모든 떨림 어슴풀에 물든 새벽빛엔 그윽한 향기가 배인 듯해 더 이끌린 마음까지 상류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많은 유기물질이 보에 막혀서 정체돼서 그 안에서 썩기 때문인데요. 적당한 양의 유기물질은 물고기들의 밥이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서서 썩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독이 됩니다. 바닥에서 여러 물리끼리 쌓여있는 거 있잖아요.
예뻤던 건 아침보다 찬란해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어두워 보일 때도 너를 전주 지방하천 구간에도 이미 한 대여섯 개의 볼을 없애거나 낮춘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봤을 때 물이 훨씬 많이 깨끗해지고 생물들이 많이 돌아오고 또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그런 형태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훨씬 더 칭찬받고 돈을 잘 쓰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내어준 너의 어깨 얼어버린 하루까지 너의 체온을 전해 이미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지금 저희가 궁금해지는 대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 전주천 삼천의 그러니까 도심 구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방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전주시장이 관리하고 도지사가 같이 계획을 승인하는 지방하천은 아주 생태적으로 건강해졌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그리고 생태학습장으로 해서 기능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아까 그 지점부터 만경강을 만나는 삼례 구간. 네. 여기가 국가하천 구간입니다. 그 하천의 기본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생태계를 포함한 이수와 치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보가 보니까 5개가 있어요. 그 보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든 겁니까? 여기는 일부 공업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농지가 많이 줄기도 하고 다른 용수 공급원이 생겨서 이 용수 공급원은 다른 데서 가져오기도 하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전주천과 삼천에도 보가 있었어요. 어. 원래 말하는 아까 그렇죠. 한복보, 있었죠. 그게 원래는 콘크리트 보였는데 네. 거기를 고무보로 만들어서 바람을 많이 빼서 퇴적물이 쌓이면 쫙 쓸려 보내게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신동 부지 아래쪽에 보면 덕진보라고 있었어요. 여기는 사실 파내고 여우릉 보로 만들었었는데 1년만 지나면 다시 다 차요. 그다음에 여기에 유기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조류들이 플랑크톤이 번식하면 산소들을 많이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고 계속 썩은 내가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도 헐었습니다. 네. 삼천에서는 이수보와 상류에 있는 상수원 취수보를 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주천과 삼천에 있는 보를 헐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여울과 소와 모래톱과 하중도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복동 산단과 송천동 농산물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약간 그 오염된 물들이 수질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 인근에 있는 이성보를 수질을 보면 BOD가 보통 전주 상류는 1에서 3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의 1등급이고 뭐 조금 2급수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보통 뭐 30에서 심지어 60, 70까지 수십 배 높은 수치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이제 퇴적 보게 되면 여기도 중금속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요. 아래에는 아예 산소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자연성이 있는 하천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5개의 보를 헐거나 아니면 낮춰서 물이 흘러가면서 청소도 하고 또 새로운 기운도 좀 공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이 전주천의 복원이 완성이 될 거다. 전주시와 전주 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 전주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이 국가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뭐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도 4대강에 16개 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금강에 3개 보와 영산강에 2개 보는 이미 수문을 열어서 하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헐거나 상시 개방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런 그 연구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여기를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좀 연장해서 국가하천 사업을 해달라고 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주천은 어찌 보면 그 연구의 선행에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잖아요. 네. 이 모델들을 국가하천 구간까지 이어나가서 상류에 있는 작은 도랑부터
시냇물, 개울물, 그리고 지방하천, 전주천과 삼천 이렇게 해서 만경강 구간까지를 완벽하게 복원해낸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국가적으로 정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잘하시는 MC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최다 출연에 걸맞는 오늘 이 두 분은 일관되게 진행을 MC의 위상을 흔드는 오늘 이렇게 전주천 이야기, 수달 이야기, 우리가 궁금했던 거나 다 함께 알고 노력해야 될 거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그 자연의 복원력은 생각보다 강하고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은 이 어찌 보면 저 아래에 있는 먼 바다에서부터 저 큰 높은 산까지를 이어주는 긴 생태 축이고 벨트잖아요. 그리고 도심의 산과 그다음에 농촌의 들들을 이어주는 그래서 굉장히 자연 속에서도 하천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의미들이라든지 가치들은 굉장히 높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하천에서 즐겼던 기쁨과 재미와 그런 신비로움들을 우리 아이들도 좀 느끼면서 잘할 수 그래요. 있었으면 좋겠다. 수달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수달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수달아 지나가다가 우리 시민들 만나면 눈 좀 한번 꼭 맞춰주렴. 이야. 잘간다. 네. 오늘 이 수다를 마치면서 그 오늘 수다를 짧게 정리하는 한 말씀씩 짭수다. 수달은 수다다. 수달은 수다다. 우리가 많이 수달 이야기를 하고 수달을 생각하고 수달을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수달은 우리의 수다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때요? 아 근데 어때요? 어떠냐고요? 괜찮았어요. 정말 너무 진부할 수 있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전주천은 소중하다. 이거 너무 진부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예 준비를 안 해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평범한 것이 진리일 수 있고. 그래 빨리 넘어가죠. 진리는 좀. 평범해요. 수달은 방금 막 그냥 진정 난 몰랐어. 결국 이제 운명의 시간 우리 모두가 기대도 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장수한우야. 자, 우리 가자. 오늘의 수다 왕과 수다 꼴찌가 누군지 먼저 수다 왕부터 발표해 주시죠. 수달 왕은 여기입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자, 장수한우야.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수달은 우주다. 수달은 수다다. 쌤. 장수한우. 기준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게 순서상 다시 하민코야에게 돌아가야 될 때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나 오늘 이전까지만 해도 KBS가 공정한 방송이라고 생각했어. 아이트 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정 이유에서 이유를. 선택했는지. 아니 그냥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약간 하이 텐션으로 계속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못 알아듣으려고 막 영어로 말하고 있어. 저는 이유를. 노 텐션이었나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 그런 거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수다왕이 됐고 진행하세요. 이번 기회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제 그럼 이제 벌칙도 강화된 수다 꼴찌. 수다 꼴찌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야, 세아 씨. 아니에요, 지금. 야, 수다 꼴찌. 아니 저는 수다탕. 저는 정말 수다 기대되는데. 왕에서 약간 뭐지 했는데 수다 꼴찌 선정할 때 정말 일단은 그냥 하나 체크해 보지 말고 그냥 선택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강도 높은. 네. 그거는 먹을만해요, 진짜. 먹을만해요? 원샷 하세요, 원샷. 아니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한약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거로 아, 그럼 확인이 안 쌤이 되죠. 나머지는 쌤이 이거 드셔야 쌤이 돼요. 먹는 거야. 이거. 쌤이. 그건 자 우리가 원샷. 하라고 알고 자 있는데. 원샷 노브레끼. 아까 우리 피디님 이거 안 먹어도 되죠? 원샷 머리 털기. 난 지금 일단 지금 연극할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연극으로 가시겠습니다. 알 수가 없네. 아니, 우리 지훈 뭘 선생님 드셨는지 뭘 드셨는데? 모르잖아요. 표정을 도대체 어르신들.